네, 안녕하세요. 비중법사입니다. 즐거운 11월 첫째 주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뭐, 카페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뭐, 칼럼, 또 이렇게 동영상, 네, 이런 걸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월 후반까지 이전에 이제 강의를 했고요. 장중 강의, 비중법사 6기였죠. 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7, 8, 9, 10 이렇게 지금 4개월 정도 이제 개인 매매를 하면서 약간 뭐 충전의 시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하면서 느낀 점은 7, 8, 9월 달은 뭐 장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절하는 종목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꾸준히 매매를 났었는데 수익이 났었는데 9월 달에 걸려서 이제 HLB나 HLB 생명과학, 뭐 HLB 형제들, 그리고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 밖에 어떤 그 바이오 테마들이 열풍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한 투자자들은 아마 크게 수익을 내는 한 달이 된 10월 달이 됐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종목들도 공략은 했지만 다른 여타 종목들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뭐 약간 이렇게 손절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조금 이전 몇 달과는 보다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을 또 한번 뒤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도 이제 천천히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첫째 주 이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월간 비중법사를 만들었거든요. 월간 비중법사를 만들고 저희 특공대원들에게 이제 어제 보내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비중법사 졸업생만 알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주차연 회원님들, 그리고 또 이게 혹시나 유튜브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런 거는 참 주의를 해야 되겠지 않나 라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려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닉네임처럼 비중법사예요. 그쵸? 예, 저를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천천히 한 걸음씩 느리게 걷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갑자기 뭐 내일 아침에 실력이 확 올라가서 뭐 갑자기 뭐 한 달에 얼마 벌던 사람이 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 달에 1억을 벌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 그렇지는 않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거리 100m 마라톤처럼 뭐 팍팍팍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한다라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빅피처를 가지고 차분하게 계속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마음과 감정이죠. 주식은 좀 뭐 절반 이상이 마인드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조급하게 쫓기지 마시고요. 최대한 침착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월간 비즈니스 만들면서 분명히 그 기법들을 했으면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캐치하고 넘어가자. 기억하고 넘어가자.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뭐 매매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든가, 아니면 비중을 줄이든가, 눈으로만 보든가,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말자. 조심하자. 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오늘 동영상을 남겨봅니다. 네, 결론은 그거예요. 네, 주차연애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너무 많다. 좋은 내용도 너무 많다. 하지만 손절 종목 아니면 손실 종목 이런 것들은 피해가자. 이런 것들은 주의하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남영비비안이라는 종목이었어요. 남영비비안. 제가 칼럼에 지금 같이 글을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광림 쌍방울
그 컨소시엄에서 남양비비안을 인수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그런 뉴스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만큼 쭉 올라왔거든요. 그쵸? 앞쪽에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앞쪽에서 상승이 있었고 이후에 8월 달부터 9월, 10월 한 2달 반 정도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나는 투상한가가 나왔고요. 거래대금은 한 50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차트의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죠. 약간 갇혀있는 자리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좀 갇혀있는 자리였다. 네, 요렇게 보여집니다. 차트의 모양으로는. 자, 역시나.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전에 이제 뉴스를 갖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재탕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재탕 뉴스는 마지막 설거지 작업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차트상으로는 이 매물대 벽에 거쳐서 이 안쪽에 갇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시총이 1,400억, 1,5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매각 예상 대금이 한 7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매각 대금 자체가 좀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하면 지금 주가 자체는 좀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분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자, 30분봉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넘어보려면. 자, 이날 보시면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 그리고 세 번째, 3일차에도 때리고 오후장에 투매를 내줘요. 그쵸? 그러면 오후장에 투매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날 우리가 공략을 한다 그러면 눌리면서 한번 뭐 공략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도 한번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침에 한번 1일차였기 때문에 눌리고 올라가는 거 바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종목이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5일선 위의 매매와 또 5일선과 11선 사이 매매, 그 다음에 11선이 깨지고 나서 11선과 21선 사이의 매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데 얘는 웃긴 놈이 어떻게 됐냐면 이후에 반등을 한번 보자고요. 이후에 반등이 어떻게 됐나. 이후에 자, 5일선 위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5일선이 깨진 다음에 반등이 없고, 물론 이 구간에 이날 시간에서 한 4%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음봉으로 5일선이 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아마 매도가 좀 했습니다. 매도를 하곤 했는데, 이후에는 제가 두 번 정도 매수해서 아마 여기서 본전 부근에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반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등이라는 것은, 여기 떨어진 폭에, 적어도 이 떨어진 폭의 한 절반이면 절반 또는 한 4분의 1 정도의 반등이 나와야 이거는 이제 반등이 좀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반등이 안 나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봐서. 그래서 마지막 상한가가 들어가는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마지막 상한가 이 자리까지 깨집니다. 그쵸? 이 자리까지 깨고 이 상한가의 어떤 분봉상의 지지라인까지 밀리면서 그 부분대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면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 30%에서 33% 정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 그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제가 이제 그때 마이너스 33%하고 요걸 계산해서 접근을 좀 했었던 자리인데요. 이후에 여기서 반등이 미약하게 나오고 몇 프로까지 떨어지냐? 거의 42%, 43%까지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한 차례 약반등이 나왔어요. 약반등 한 12%? 물론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많았지만 떨어진 폭에 비해서는 반등이 좀 미약한 거죠. 결국엔 반등 나왔습니다. 이때 어젠가요? 11월 1일 날 뭐하고 엮였더라? 테마가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불매운동인가? 그거 예, 그 모나미 올라가고 그 교육 관련주에도 올라가니까 따라서 조금 올라갔던 남양비야 그런 뭐 움직임이 있었네요.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런 종목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지, 이게? 이게 뭐예요? 재탁 뉴스를 동반하면서 그래서 차트상 갇혀있는 자리의 종목은 조심. 네. 그게 지금 남영 비비안 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빨리 한번 또 가볼게요. 자, 다음은 메가 MD입니다. 메가 MD 차트를 보시면 뭐 최근에 거래대금이 3천억이 터졌습니다. 그쵸? 3천억이. 그런데 앞전에 보시면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요. 여기를 돌파하는 두 차례 상승이 있었고 2차 파동,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 3차 파동. 이거 3차 파동의 연상으로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올라간 고점대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지금 1,6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갔으니 약 3배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네, 3배 정도. 즉,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얘가 한 몇 프로 정도 올라갔나 볼게요. 저점 대비해서 200% 정도 올라갔는데 가격대로 봤을 때는 1,6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는 지금 현재 고점대라는 거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기준봉에서 3천억 원 이상을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뽑아냈다는 거죠. 네,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를 좀 만들면서 거의 최근 신고까지 뭐 예전의 신고가는 아니에요. 근데 뭐 최근에 어떤 그 5천원 요 자리에 한번 부딪혔는데 최근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서의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얘가 지금 요날이에요. 요날 한번 볼게요. 요날 때린 날 한번 볼게요. 이날 3차 상승이 진행되는 첫 구간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기준봉이 나왔고요. 뭐 1일차 잘 반등이 나왔고 2일차 그래서 여기서 바로 3일차에 때리는 3류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3일차에. 그래서 다시 기준봉으로 올라가면 새로운 기준봉이 발생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번 움직임을 보세요, 여러분. 이후에.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하락폭이 있잖아요. 하락폭의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때리고 또는 어떤 그 하락폭에 있어서 여기서 요만큼 하락했다면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는 아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케이스. 그런데 지금 전혀 반등이 없습니다. 물론 약반등이 살짝 있긴 하지만 이게 반등다운 반등이다. 아니면 반등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 중간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대주dum에도 악재가 있었지만 뭐 그게 이 3천억이 터졌던 종목에 대해서 아주 큰 양이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악재도 있은 상태에서 또 고가권 부분이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종목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처음에 올라와서 물론 이제 횡보 그때 이제 1차 상승, 2차 상승 끝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한 달 반 정도 보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기준봉이 터진 1, 2일차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땡겼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일봉상 이렇게 거래대금 많이 터졌는데 꼭지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심하자. 내가 접근하더라도 분할 매수 안 돼. 무조건 손절 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를 이날 한 거는
뭐 조금 뭐 지저분하게 좀 매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린다면은 뭐 여기 이제 눌릴 때 잠깐 먹고 나오고 저 이제 이게 이날이에요. 네, 이게 이날입니다. 이날 여기 기준봉이 이날 나왔고요.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고 여기서는 뭐 잘 못했어요. 네, 고점대라고 생각하니까 따라가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일차부터 접근했는데 1일차에 눌림 잡고 팔고 눌림 잡고 종가 베팅했는데 다음날 갭 떨어지길래 절반 손절하고 깨져가지고요. 그래서 깨진 거 저 손절한 거 다시 잡고 반등 정리하고, 이거 반등 정리한 거 다시 재매수하고서 매도하고, 그래서 쭉 갖고 왔다가, 여기서 다 매도했어요. 그리고 쭉 갖고 왔다가 여기서 또, 이 기법의 자리에서 또 매수 하긴 했는데, 짜낸 거예요. 이거는 수익을 짜낸 거예요. 짜낸 거. 차트상으로 만약에, 괜찮았다면은 여기서 반등이 빵빵빵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점대 종목.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자, 일봉상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상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쌍봉입니다. 그쵸? 여기 고점대에서 슈팅이 나오는 쌍봉이에요. 고통대에서 슈팅이 나오는. 자 3차 상승 이상의 쌍봉 또는 상봉 또는 쓰리봉이라고 할게요. 종목은 절대 조심 주의 이겁니다. 충분히 눌린 자리에서 접근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고점대의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동진세미캠이에요. 동진세미캠. 자, 동진세미캠인데 지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만약 요 앞전은 그냥 빼자고요. 빼고 그냥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서부터니까 여기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자리 여기 1차 상승 2차 상승 돌파하는 3차 상승이 일어나고요. 3차 상승 살짝 넘어가는 척하는 애매한 봉이 하나 나왔어요. 애매한 봉이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애매한 봉에서 정고점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치? 앞전에 정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물론 종가상 정고점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근데 이 기간을 보면 1차 상승, 2차 상승 이후에 8월, 9월 한 2달 이상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 줄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올라가 줄 때 얘는 이때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거래량이 여기서 2차 상승으로 넘어갈 땐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그런데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 그리고 요 최근에 요때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의심스럽게. 왜 의심스러워요? 앞전의 거래량 대비해서 적은 거래량으로 앞전의 상승률을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줘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매도할 사람들이 얘네가 물량을 많이 캐치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살짝만 이 상승에 비해서 이런 어떤 거래량에 비해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좀 쉽게 올리지 않았나. 그러면 결국은 지금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상의 종목입니다. 이상의 종목에서 똑같이 아까쯤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가 MD와 같이 꼭지에서 거래량이 터져버려요. 자, 꼭지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게 이날입니다. 그쵸? 이날 거래량이 터집니다. 자, 이거 공략하신 분들 꽤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날 공략을 본다 그러면 이날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한 2천억 정도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눌림을 한번 잡아봅니다. 눌림을 잡을 수도 있어요. 당일 눌림. 그리고 1일차부터 공략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다면 앞전에
앞전에 이런 저항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이 캔들의 몸통이 한 뭐 중간 부근? 요 정도면 한 18,000원이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18,000원. 여기 보면 이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18,000원 나오길래, 요 부분, 요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앞전에 저항 때도 있고요. 그쵸?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물론 여기서 좀 반등이 있지만 결국 보시면 일봉상으로 반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팔아먹기만 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기준봉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봉의 모양이 아니라 팔아먹기 위해 올린 봉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준봉인지 가짜 기준봉인지 우리가 판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바로 이겁니다. 3차 상승 이상의 쌍봉. 3차 상승. 이건 이제 쌍봉. 자, 보시면 이게 쌍봉인지 아닌지 볼까요? 자, 보시면 뭐 쌍봉이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지만 앞전에 크게 보면 갇혀 있는 자리긴 해요. 네. 근데 뭐 쌍봉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고. 쌍봉. 자, 3차 상승 이상의 종목은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하며 꼭지. 절대주의. 네, 이런 겁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꼭지에서 나오는 이런 기준봉이라 하면 우리가 뭐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그리고 또 뭐 10% 15% 상승 뭐 상한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절대 주의하자. 반등 없이 질질질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나? 네, 하나 더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더 볼까요? 국일제지 하나 있어요. 국일제지. 네, 국일제지. 자, 국일제지 보신다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 앞에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상승이 한번 있었죠? 상승이 있었고 거래 한 2개월 정도의 기간 정도 가격 조정 거치고 또 한 번 상승, 또 한 달 정도 거치고 또 한 번 상승, 한 달 정도 거치고 또 한 번 상승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앞전의 상승은 뭐 그렇다고 치자라고 쳐도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또는 여기서 못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 한 번, 두 번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쌍봉이 아니라 돌파를 했잖아요. 얘는 여기서 네,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다. 쓰리봉. 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쯤에 쓰리봉의 자리가 뭐였죠? 아까쯤에 메가 MD 같은 거였죠. 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과연 얘가 그러면 이때 이게 조심해야 되는 상한가인데 이때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물론 저 최근에 요 날 있죠? 요날 그 나노메딕스가 상한가 가면서 올라갔던 종목이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기준봉이 이날 이렇게 나오고 이후에 반등이 줄줄줄줄 물론 약반등이 한번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이후에 이틀차 3일차에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고 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려면 뭐 여기서부터 하락됐다고 볼게요. 하락분의 절반 또는 4분의 1. 자, 여기서부터 반등 쭉 했으면 하락분의 절반 또는 4분의 1. 결국엔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하지만 요때 만약에 매수해서 갖고 있었다면은 손절의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가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갖고 있었다면은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갖고 있었다면 약수익에 잠깐 정리하는 것 빼고는 아마 손실로 마감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자리가 되더라. 자, 그 이유는 이 종목이 나빠서 아니면 뭐 지금 뭐 재료가 약해서 이게 아닙니다. 바로 차트의 위치가 쌍봉 이상, 쓰리봉 이상 고점대, 3차 상승 이상의 고점대였기 때문에 힘이 없이 밀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탕뉴스 이거는 첫 번째고요. 다시 한번
3차 상승 이상 쌍봉 또는 쓰리봉의 종목 이렇게 기준봉이 나올 때는 절대 조심하며 거래량을 동반하며 꼭지에서 나온 기준봉은 절대 조심하자.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재탕 뉴스를 동반하며 차트상 같이 있는 자리, 그건 남영 비비안이었죠. 그런 종목들도 종종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아셨죠? 오랜만에 제가 지금 그 동영상을 남겨가지고 이게 지금 지금 한 30분 정도 남긴 것 같거든요. 제가 20분에 한번 끊으려고 그랬는데 들으시느라고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제가 종종 또 요런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꼭 알아야 될 부분, 우리가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종종 동영상으로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또 11월달도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11월달 화이팅 하시고 10월장 혹시나 저처럼 뭐 이렇게 한두 개, 또 뭐 이렇게 두세 개 이렇게 손절 종목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면 이번에 좀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매일 장은 열리고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는 옵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우리 주차연 회원님들,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됩시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